자, 그럼 지금부터 이창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이라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3개의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창이 관음증이라는 테마가 중심이 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 3가지 중에서 2개가 이 관음증에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는 피핑톰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한 영화 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3번째 키워드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주제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하나씩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핑톰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 피핑톰은 11세기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는 고다이버 부인 설화에서 나온 관용적 표현인데요. 이 고다이버 부인의 설화를 잘 모르시더라도 존 콜리어라는 화가가 그린 레이디 고다이버라는 회화작품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라도 보셨을 겁니다. 이 고다이버 부인은 11세기 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한 영주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세금을 심하게 걷어들여서 농민들이 고통받으니까 남편에게 세금 감면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가 아내에게 나체로 영내를 한 바퀴 돌면 참작해 보겠다고 합니다. 고다이버 부인은 영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소식을 들은 영내 사람들은 부인이 영내를 돌 때 다들 집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내다보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재단사 톰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남몰래 밖을 내다보는데 피핑톰은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톰은 천벌을 받아서 시력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엿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 피핑톰이 관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관음증을 가진 남자를 가리킬 때도 흔히 사용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관음증은 본래 매춘업소를 들여다보는 짓을 가리키는 것으로 19세기 프랑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성적 맥락 밖에서도 쓰이기 시작했고 의학적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도 20세기 무렵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히치콕의 엿보기 또는 훔쳐보기를 관음증이라고 해버리면 불순하게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굳이 분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창은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사진사 제프가 임시로 한 아파트에 머무르면서 창밖으로 건너편에 보이는 집들을 엿보는 데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품 곳곳에는 훔쳐보기와 그것을 주의시키는 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몇몇 장면들을 한번 볼까요? New York state sentence for a peeping Tom is 6 months in the workhouse. Oh, hello, Stella. They got no windows in the workhouse. You know, in the old days, they used to put your eyes out with a red-hot poker. Any of those bikini bombshells you're always watching worth a red-hot poker? Oh, dear. We become a race of peeping Toms. Jeff, if you could only see yourself. What's the matter? Sitting around looking out at the window to kill time is one thing, but doing it the way you are with binoculars and wild opinions about every little thing you see is disease. What, do you think I'd consider it recreation? I don't know what you consider it, but if you don't stop it, I'm getting out of here. Yes. Hi.
What else have you got on this man, Thorwald? Well, enough to scare me you wouldn't show up in time and we'd lose him. Think he's getting out of here? But he's got everything he owns laid out over there in the bedroom, waiting to be packed. I'm just warming some brandy. Mr. Doyle, I presume? Tom, this is Miss Lisa Fremont. How do you do? We think Thorwald's guilty. Careful, Tom. 타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깊숙이 엿보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하는 점은 제프가 이렇게 엿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조용히 묻혀졌을지도 모를 살인사건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훔쳐보는 제프에게 경고하던 사람들도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는 듯 보이니까 서서히 동참하게 되는데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우리 또한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제프의 시선은 그리고 결국 점점 더 사건에 가담하게 되는 등장인물들의 시선은 한편으로는 관객의 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영화 보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화 보는 행위는 영화의 구성체계 또 영화의 작동 원리와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히치콕과의 대화에서 이창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스토리에 끌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기술적인 도전, 즉 영화 전체가 한 사람의 시점에서 구성되고 하나의 커다란 세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물론입니다. 그건 순전히 영화적인 영화를 만들 기회였습니다. 여기에 밖을 내다보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의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가 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 부분은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영화적인 아이디어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당신도 아는 바처럼 푸도프킨이 이러한 것을 시도했습니다. 몽타주 기법에 관한 책에서 그는 스승인 쿨레쇼프가 한 실험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 배우 이반 모주인의 클로즈업을 보여줍니다. 뒤이어 즉시 죽은 아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모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당신은 그의 얼굴에서 동정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프 한 사발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모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가 배고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똑같은 배우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그의 얼굴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창을 통해 밧줄에 매달린 바구니에 강아지가 담겨져 내려오는 것을 스튜어트가 바라보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스튜어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강아지 대신 열린 창 앞에서 반나의 소녀가 체조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스튜어트가 미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는 추한 늙은이라고 해야겠지요. 히치콕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실험은 쿨레쇼프 실험 또는 배우의 이름을 따서 모주인 실험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최첨단 편집, 영화 편집의 마술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 모주인 실험을 재현하고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의 장면을 보면서 모주인 실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 사람을 촬영합니다. 당시에는 이반 모주인이라는 배우를 촬영했고요. 그리고 따뜻한 스프, 관을 껴안고 우는 여인, 곰인형을 안고 있는 어린 소녀를 각각 촬영한 다음 이반 모주인의 무표정한 얼굴에 각각의 촬영본을 붙입니다. 이 편집본을 본 사람들은 스프를 보는 모주인의 얼굴에서는 배고픔을, 관을 껴안고 우는 여인을 볼 때는 비애감을, 곰인형을 안고 있는 어린아이를 볼 때는 애정어림을 인지하고 이 배우의 연기를 칭찬합니다. 즉, 어떤 대상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인물을 병치한 결과 제3의 의미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 실험은
1920년대 무렵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루어진 아주 유명한 몽타주 연구로 후대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창은 이것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작품이죠. 히치콕과의 대화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키워드인 결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창에서 결혼은 꽤나 중심에 놓여 있는 소재이자 주제입니다. 주인공 제프와 리사 사이에는 혼담이 오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웃집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 그리고 결혼과 맞물려 있는 안락한 삶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집 사람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제프와 리사가 처해 있는, 또는 제프와 리사가 맞이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스텔라가 왜 당장 리사와 결혼하지 않느냐며 채근하는 바로 뒤에 제프는 옆집 창문으로 이제 막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혼부부를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혼부부는 제프와 리사가 곧 맞이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Well, if you want anything, just ring. Window shopper. 건너편 1층의 미스 론리아트는 마치 연인과 오붓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일종의 1인극을 하다가 자신의 처지를 서글퍼하며 흐느낍니다.
Miss Lonely Hearts. Well, at least that's something you'll never have to worry about. Oh. 반면 2층에 사는 미모의 발레 댄서 미스 토르소는 그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여러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Popular's yours. You remember, of course, Miss Torso, the ballet dancer? She's like a queen bee with her pick of the drones. I'd say she's doing a woman's hardest job, juggling wolves. 이 두 모습 역시 현재의 리사와 리사가 맞이할지도 모를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리사가 미스 토르소를 보면서 이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Well, she picked the most prosperous looking one. She's not in love with him, or any of them. How can you tell that from here? You said it resembled my apartment, didn't you? 흥미로운 점은 이 말을 들은 제프가 바로 다음 보는 곳이 신혼부부의 집인데 이 집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고 그 다음으로 보는 곳이 결혼 생활이 위태로운 국면에 들어선 중년 부부의 집입니다. 당장은 결혼이 내키지 않는 제프의 걱정을 비춰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의 중심 사건이 이 중년 부부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창에는 결혼 그리고 결혼과 맞물려 있는 안락한 삶이라는 관념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창이 가진 구조를 텔레비전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주인공 제프의 창이 텔레비전이고 창을 건너보는 다양한 이웃집의 모습들은 흡사 다이얼을 돌려서 여러 채널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TV 채널을 리모컨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지만 예전에는 브라운관 옆에 있는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제프와 리사가 부부, 스텔라가 가사 도우미 또는 둘 중 한 사람의 어머니로 상정한다면 이 셋은 가족의 모습을 띱니다. 그리고 창 앞에 둘러앉은 이 셋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앞에 둘러앉은 여가 시간의 한 가정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있곤 했죠. 자, 그러한 가운데 드디어 문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외판원 부부의 집에서 어느 날부턴가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묻혀질 뻔한 사건을 밝혀냈다고는 하지만 제프의 행동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결혼은 또 결혼과 맞물려 있는 안락한 삶이라는 관념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이르면 우리는 누구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창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어떠신가요? 보기보다 꽤나 흥미로운 작품이지요? 물론 이런 지점들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봐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최대한 스포일러를 하지 않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고 이 작품을 시작으로 지난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다른 고전 작품들도 이어서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